한 엄마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저택에서 특이한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백만장자의 상처를 치료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랑은 계약서에 없었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서울 교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클라라 민지 킴은 천천히 눈을 뜨며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5분 더 누워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의 딸 수아는 겨우 6살이었고 학교에 가기 위해 깨워야 했습니다. 작은 화장실에서 옷을 입으며 클라라는 얼룩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의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지속적인 걱정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눈 주위에는 작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윤기 나던 갈색 머리는 이제 생기 없이 보였고 대충 묶은 포니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준비됐어. 수아의 활기찬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들려왔고 클라라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방 갈게, 얘야. 그녀는 대답하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나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클라라는 자신을 위해 빠르게 커피를 내리고 수아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아가 식사를 하는 동안 클라라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이었고 실수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아, 오늘은 하나하나. 이모가 학교에서 널 데리러 올 거야, 알겠지? 엄마는 오늘 늦게까지 일할 거야. 클라라는 딸의 금발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알겠어, 엄마. 엄마는 그 큰 집에서 일하는 거야? 수아는 호기심 가득한 파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야. 모든 게 잘 되면 곧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 거야.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클라라는 서울의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로 가는 복잡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희망이 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원한 구인 광고는 너무 좋아서 사실일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일하며 추가 가사 일을 통해 수입을 보충할 수 있는 자리였죠. 역에서 내려 클라라는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역사적인 건물들의 웅장한 외관을 감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정된 주소에 도착했고 장엄한 철제 문 앞에서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그 뒤로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저택이 서 있었고 고전적인 건축 양식과 꼼꼼하게 가꿔진 정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라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인터폰을 통해 금속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박보몬 가문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지 킴입니다. 엘리베이터 관리자 자리에 지원했는데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걸으며 그녀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직업은 그녀와 수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택 입구에서 흠잡을 데 없이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지 양 환영합니다. 저는 지은 마담 지은입니다. 이 집의 가정부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박지훈 지훈팍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클라라는 지은을 따라 화려한 저택 내부를 지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예술작품 그리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감탄하며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하 세련됨을 풍겼고 이는 클라라가 단순한 드레스와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을 끔찍하게 어색하게 느끼게 했다. 그들은 조각된 오크나무 문 앞에서 멈췄다. 마담 지은은 부드럽게 문을 두드린 후 잠시 후 문을 열었다. 박 선생님, 김민지 양이 면접을 위해 왔습니다. 그녀가 알렸다. 클라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고 벽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큰 창문은 정원의 멋진 전망을 제공했다. 인상적인 책상 뒤에는 클라라가 박 선생님이라고 추측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첫눈에 그는 권력과 우아함의 화신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잘라 맞춘 양복을 입고 있었고
회색 머리는 완벽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초록색 눈은 클라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자세에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고 마치 자신의 피부 속에서 불편한 듯했다. 김양 앉아주세요. 그가 깊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클라라는 긴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순순히 앉았다. 박 선생님은 그녀의 경험, 기술, 그리고 가능한 시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최선을 다해 대답하며 그녀의 헌신과 배우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딸이 있군요. 박 선생님이 클라라의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이것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클라라는 서둘러 대답했다. 저는 그녀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강렬한 시선이 클라라를 현미경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마담 지은이 업무와 집 규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직장을 얻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클라라가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박 선생님은 그녀와 악수를 하려는 듯 망설이는 것 같았고 결국 악수를 했을 때 그 악수는 짧고 긴장된 느낌이었다. 클라라는 그가 날씨가 더운데도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없었다. 마담 지은을 따라 사무실을 나서며 클라라는 안도감과 흥분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기회였다. 그러나 저택의 복도를 걸으며 미래의 책임에 대해 배우는 동안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박 선생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의 위험 있는 외관 뒤에 숨겨진 취약함이 있었고 그것이 클라라를 흥미롭게 했다. 그녀는 새로운 고용주와 박저택이 간직한 비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루가 끝나고 지치지만 희망에 부풀어 클라라는 다음 날 아침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택을 떠났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그녀는 수에게 새로운 직장과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상기시켰다.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의 세계는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고 클라라는 이 낯선 물결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하철이 그녀를 다시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가는 동안 클라라는 자신의 삶이 곧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그녀와 수아를 박 씨의 길에 놓았고 이 만남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가 깨어났을 때 해는 겨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저택에서의 첫 공식적인 날이 시작되려고 했고 그녀는 좋은 인상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옆 작은 침대에서 깊이 잠든 수아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며 클라라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저택에서 제공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회색 드레스에 흠없는 하얀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클라라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니폼은 그녀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품위를 주었습니다. 엄마? 수아의 졸린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클라라는 돌아서며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내 사랑 다시 자렴 아직 일찍이야. 수아는 침대에 앉아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예뻐요. 공주 같아요. 클라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얘야. 하지만 기억해. 난 그저 직원일 뿐이야. 우리 둘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거야. 수아를 학교 시간까지 돌봐줄 이웃에게 맡긴 후 클라라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의 배는 긴장으로 뒤틀렸습니다. 실수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직업은 그녀의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박저택에 도착하자 클라라는 마담 지은에게 맞이받아 빠르게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좋은 아침 김양. 오늘 하루가 바쁘게 시작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의 메인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는 마담 지은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각된 나무 패널과 닦아낸 황동 장식으로
예술품 그 자체였습니다. 마담 지은은 엘리베이터의 작동 방식과 클라라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김양. 이 집에서는 신중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듣고 보게 되겠지만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클라라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마담 지은,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신중함의 정의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처음 몇 시간은 지시사항, 직원들과의 소개, 집안의 일상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클라라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중반, 그녀는 면접 이후 박 씨와의 첫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메인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며 저택에 위험 있는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아침 박 씨, 클라라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갑자기 밀려오는 긴장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며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 김양, 3층으로 가주세요. 클라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 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은 얼굴을 제외한 모든 피부를 가렸고 엘리베이터의 빛 아래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약간 창백해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민지 킴은 공기 중에 약간의 약품 연고 향이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다. 미묘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박 씨가 아픈 건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질문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만이 깨뜨렸다. 민지는 버튼을 응시하며 박 씨가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했다. 3층에서 문이 열리자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갔다. 김양, 그는 놀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길 바랍니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관심 표시에 놀랐다. 네, 모두가 매우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면 마담 지은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나갔고 민지는 그 짧은 대화에 뭔가 더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아침의 나머지 시간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고 민지는 점점 자신의 업무에 익숙해져 갔다. 직원들의 점심시간 동안 그녀는 동료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비한 사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오라는 한 하녀가 약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지는 망설이며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했다. 그분은 조용하신 것 같아요. 하! 정원사 조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예의 바르게 말해서 괴짜 은둔자라는 거죠. 여기 아무도 그를 진짜로 알지 못해요. 알죠? 조은호, 방금 부엌에 들어온 마담 지은이 엄하게 꾸짖었다. 이 집에서는 박 씨에 대한 뒷담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 일하러 가세요. 민지는 마담 지은이 자신에게 던진 경고의 눈길을 알아챘고 메시지를 이해했다. 박 씨를 둘러싼 어떤 미스터리든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오후 민지가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며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사장님에 대한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자신을 감추는 걸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며 화려한 여성이 나타나자 중단되었다. 키가 크고 금발에 민지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옷을 입은 그 여성은 마치 그곳의 주인인 듯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다. 1층, 그 여성이 민지를 거의 보지도 않은 채 명령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정중히 대답하며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는 동안 그 여성은 전화로 말하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군요. 나는 오늘 알렉세이를 만나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그 고집센 바보가 계속 세상에서 숨을 수는 없어요. 민지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여성이 박 씨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다. 알렉세이는 그의 이름일 거라고 확신했다. 1층에서 문이 열리자 그 여성은 여전히 전화를 하며 서둘러 나갔다. 클라라는 뒤에 남아 방금 들은 말의 함의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활동의 흐릿한 연속 속에 지나갔다. 클라라는 엘리베이터와 마담 지은이 그녀에게 맡긴 다른 가사 일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박 씨 혹은 지훈,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로 돌아갔다. 근무가 끝나고 지치긴 했지만 자신의 성과에 만족한 클라라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담 지은이 그녀를 불렀다. 김양 박 씨가 당신이 가기 전에 그의 사무실에서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클라라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아니면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대화를 그가 눈치챈 걸까?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클라라는 마담 지은을 따라 박 씨의 사무실로 향했다. 집사는 문을 살짝 두드리고 희미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를 듣고는 클라라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박 씨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저녁 늦은 빛이 방에 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클라라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김양, 그는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클라라가 알아챌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긴장, 기대. 첫날을 잘 마무리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담 지은이 당신이 아주 잘했다고 전해주었어요. 클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박 씨.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뻐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빛 아래 그의 초록빛 눈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양,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책임을 넘어서는 일이죠. 클라라는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하길 권했다. 당신이 재봉 실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클라라는 놀랐지만 확인했다. 네, 선생님. 제 딸의 모든 드레스를 제가 직접 만들었고 그는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훌륭합니다. 김양, 저는 의복에 있어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을 제 개인 재봉사로 추가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클라라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영광입니다, 박 씨. 하지만 제 실력이 그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는 다시 말을 끊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았다. 물론 급여는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고급 재료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클라라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였다. 그녀와 수아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씨가 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약간 낮췄다. 이 일은 절대적인 비밀과 약간의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지 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말을 찌푸렸다. 인내요, 선생님? 그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돌아섰다. 잠시 동안 민지는 그의 얼굴에 고통의 표정이 스치는 것을 본 듯했다. 김양, 이 일에는 불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돌아섰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민지는 망설였다. 분명히 이 제안에는 겉보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하지만 더 높은 급여와 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전망은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네, 박 씨,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띄었다. 훌륭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김양.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지는 자신이 도대체 어떤 일에 뛰어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씨에 대한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다. 민지는 박저택을 떠나며 수아와 이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전날 밤 수에게 박저택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어린 소녀는 엄마가 부자들을 위한 예쁜 옷을 만든다는 말에 흥분했다.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한 민지는 마담 지은에게 맞이받았다. 마담 지은은 그녀를 집의 새로운 구역으로 안내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넓은 방은 숨막히는 재봉실로 변모해 있었다. 박 씨가 김양의 새로운 작업을 위해 이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담 지은이 설명하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여기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장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지는 최신식 재봉기, 고급스러운 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다양한 도구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는 어떤 재봉사에게도 꿈만 같은 공간이었다. 정말 놀랍네요. 민지는 순수한 비단 천을 경건하게 만지며 중얼거렸다. 마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띄었다. 박 씨는 자신의 특별한 필요에 관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며 표정이 진지해졌다. 김양, 이 일에서 비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거나 듣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민지는 목이 메인 듯한 느낌을 받으며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잘 이해했습니다, 마담 지은. 저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받은 후 마담 지은은 민지를 새로운 작업, 공간에 익숙해지도록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가 공간을 탐색할 시간도 채 없을 때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박 씨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항상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지만 클라라는 그의 자세에서 긴장감과 장갑을 낀 손의 미세한 떨림을 즉시 알아차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선생님. 클라라가 목소리를 견고히 유지하려 노력하며 인사했다. 김민희 양.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의 눈이 작업실을 훑어보더니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도 못 그릴 정도로 좋습니다, 선생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신중함과 실력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용기를 모으는 듯 보였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제 옷에 몇 가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들었다. 물론이죠, 선생님. 어떤 종류의 수정이 필요한가요? 박 선생님은 망설이며 잠시 시선을 돌렸다. 특정 부위에 추가 안감이 필요합니다. 부드럽고 알레르기 유발이 적은 소재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춰 목소리를 낮추며 치료를 위한 전략적인 개구부가 필요합니다. 클라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치료라니요, 선생님? 그때 박 선생님이 클라라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천천히,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는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놀라며 그가 셔츠 단추를 풀고 그 아래면 티셔츠를 드러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민희 양,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본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티셔츠를 벗었고 클라라는 놀라움에 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선생님의 목부터 보이는 부분까지의 피부는 흉터, 붉은 반점, 다양한 단계의 치유 중인 상처로 가득했다. 일부 부위는 염증이 있는 듯 보였고 다른 부위는 벗겨져 있었다. 저는 희귀하고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설명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입니다. 클라라는 초기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마음이 동정으로 가득 찼다. 저 이해합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의 치료에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안도가 그의 눈에 선명히 드러났다. 당신은 혐오감을 느끼지 않나요? 전혀요, 선생님. 클라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것이 선생님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제 옷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보죠. 그렇죠. 이후 몇 분 동안 클라라는 세심하게 작업하며 치수를 재고 메모를 했고 항상 최대한의 존중과 전문성을 유지했다. 그녀는 박 선생님이 점차 긴장을 풀고 그가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자세가 덜 긴장되는 것을 알아차렸다. 작업을 하면서 클라라는 그의 상태에 세부 사항들을 놓칠 수 없었다. 일부 부위는 특히 아파 보였고 그녀는 마찰과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옷을 어떻게 수정할지 생각하며 작업했다. 선생님, 박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조언을 드려도 된다면 안감의 특별한 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부드럽고 자연적인 한겸증 특성이 있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김 양은 그런 것에 대해 꽤 잘 아시는 것 같군요. 민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제 딸이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그녀의 옷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많이 배웠죠. 잠시 동안 박 씨의 얼굴에 감정이 스치는 듯했다. 딸을 향한 당신의 헌신은 감탄스럽군요. 나머지 시간은 민지가 제안을 하고 박 씨가 그것을 고려하며 흘러갔다. 함께 작업하면서 민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상호 이해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일이 끝나자 박 씨는 다시 옷을 입으며 얼굴은 통제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민지가 전에 본 적 없는 취약함이 비쳤다. 고마워요, 김양.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친절은 눈에 띄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사이에 뭔가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제 일이에요, 박 씨.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받게 되어 영광이에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가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김양, 민지, 우리가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고 민지는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남겨졌다. 그녀는 작업실의 의자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박 씨의 수수께끼는 더 깊어졌지만 민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권력과 부의 겉모습 뒤에는 고통스럽고 고립된 상태로 고군분투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박 씨의 새 옷을 위한 디자인을 스케치하기 시작하면서 민지는 단 며칠 만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싱글맘에서 이제 그녀는 부와 비밀, 숨겨진 취약함으로 가득 찬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저택의 시계가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상적인 일이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민지는 스케치를 정리하고 엘리베이터 운영원으로서의 업무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서울 위로 회색빛 아침이 밝아오며 민지는 박 씨 저택에서의 두 번째 날을 준비하며 느끼는 불안을 하늘이 반영하는 듯했다. 수아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박 씨의 수수께끼 같은 제안을 떠올리며 계속 맴돌았다. 엄마 괜찮아요? 수아가 엄마의 멍한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얘야. 그냥 일 생각 중이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수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며 박 씨의 비밀 유지 요청을 떠올렸다. 네, 박 선생님을 도와 몇 가지 특별한 옷을 만들 거예요. 요정 데모 같은 거예요. 수아가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거죠. 민지가 대답하며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 가자. 너 지각하면 안 되지.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민지는 저택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착했을 때 그녀가 예상했던 지은 부인이 아닌 박 선생님 본인이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 양흰 그는 조절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민지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을 느꼈다. 저를 따라오세요. 민지는 그를 따라 저택의 복도를 지나 3층까지 올라갔다. 그들은 그녀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 앞에서 멈췄다. 박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여기가 당신의 작업 공간이 될 겁니다. 그는 설명하며 그녀를 안으로 인도했다. 민지는 입을 벌렸다. 그 방은 꿈만 같은 재봉실이었고 최신식 기계, 고품질 마네킹, 그리고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고급스러운 직물로 가득 찬 선반들이 있었다. 박 선생님,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네요. 이제 김양,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에 민지는 그를 돌아보며 그의 눈에 담긴 진지함을 알아챘다. 천천히 박 선생님은 양복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민지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하자 말을 잇지 못했다. 박 선생님,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마침내 셔츠를 벗자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박 선생님의 몸통은 복잡한 흉터와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일부는 오래된 것 같았고 일부는 더 최근의 것 같았으며 그의 피부에 불안한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었다. 민지는 침을 삼키며 표정을 무심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것이, 그는 낮고 조절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김양.
제 상태는 특별한 관리와 맞춤 옷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신중함과 전문성을 믿어도 될까요? 민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의 강한 외면 뒤에 있는 취약함을 보았다. 네, 박 선생님,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한 듯 보였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측정, 스케치, 기술적 논의로 흘러갔다. 민지는 박 선생님의 상처를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약물을 바를 수 있는 옷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민지는 박 선생님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언제든지 혐오감을 보일 것처럼 끊임없이 긴장해 있는 듯 보였다. 박 선생님, 그녀가 그의 팔 길이를 재며 부드럽게 말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 상태를 얼마나 오래 겪고 계셨나요?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 질문에 약간 놀란 듯했다. 청소년 시절부터요.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어요. 미니 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다. 힘드셨겠어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오직 줄자가 천 위를 미끄러지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미니 김은 박지훈 씨가 그녀에게 보내는 신뢰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 딸 수아는 얼굴에 태어날 때부터 반점이 있었어요. 당신이 겪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놀리곤 했죠. 박지훈 씨는 새롭게 관심을 보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미니 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그렇지 않나요? 잠시 동안 미니 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섰을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박지훈 씨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 딸은 정말 훌륭한 소녀인 것 같군요, 김양.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 말에 미니 김은 놀랐고 살짝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박 씨. 아침의 나머지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미니 김은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특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지훈 씨를 위해 기능적이면서도 우아한 옷을 만드는 도전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훈 씨는 미니 김에게 개인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그녀는 둘 사이의 지위 차이를 의식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식사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접시에 담겨 나왔고 미니 김은 오래전 배운 예절 규칙을 떠올리며 어색함을 느꼈다. 그러나 박지훈 씨는 그녀의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한 듯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김양, 딸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미니 김은 미소 지으며 항상 수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빛이에요.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죠. 가끔은 제가 그 아이보다 덜 현명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이들은 종종 그렇죠. 박지훈 씨가 말하며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났다. 그들은 우리 어른들이 잊어버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미니 김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그의 눈에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챘다. 박 씨,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그를 약간 놀라게 한 듯했다. 아니요. 잠시 후 그가 대답했다. 제 상태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복잡해졌죠.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했다. 미니 김은 이 남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토록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는 깊은 외로움에 쌓여 있는 듯 보였다. 알다시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아는 항상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곤 하죠. 아직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찾을 시간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박 씨는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김양. 그는 마침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나머지 시간은 활동의 흐름 속에서 흘러갔다. 민지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업무와 박 씨의 작업실에서의 새로운 일 사이를 오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박 씨를 위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몰두했다. 마침내 근무를 마치고 나니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다시 한번 박 씨에게서 놀라움을 선사받았다. 김양, 그가 그녀를 부르며 봉투를 건넸다. 오늘의 훌륭한 작업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민지는 봉투를 열고 후한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 씨,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감동받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 씨. 이건 저와 수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지는 그날의 초현실적인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박 씨 주변의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냉철하고 강력한 가면 뒤에 있는 남자를 엿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는 수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요정 데모의 하루는 어땠어요? 소녀는 흥분하며 깡충거리며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하루였어. 그녀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을 밝히지 않고 하루를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대답했다. 수아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면서 민지는 박 씨가 혼자 거대한 저택에 있는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식사를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는지, 하루를 이야기할 누군가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 민지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얘야.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의 시작에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아를 재운 후 민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종이 위를 날아다니며 박 씨의 상처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감 있고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옷을 위한 아이디어를 그려냈다. 일을 하면서 민지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이상의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쩐지 그녀는 자신과 수아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몇 주 동안 민지는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냈다. 그녀의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정규 업무와 작업실에서 점점 더 흡수되는 일 사이에서 나뉘었다. 박 씨의 특정한 필요에 익숙해지면서 민지는 특수한 직물,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도전들로 가득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어느 아침 박 씨가 약을 은밀히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조끼를 작업하던 중 민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김양, 지은 부인의 목소리가 문에서 들려왔다. 당신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민지는 작업에서 눈을 떼고 집사의 얼굴에 나타난 긴장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에요? 박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특별히 당신을 부르셨어요. 클라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저택에서 일한 지 몇 주 동안 이런 식으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이죠. 바로 갈게요. 마담 지은을 따라 저택의 복도를 걸어가며 클라라는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그녀의 특별한 위치는 눈에 띄었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클라라가 전에는 가본 적 없는 저택의 한 부분에 도착했다. 박 선생님의 개인 공간이었다. 마담 지은은 웅장한 문 앞에서 멈췄다. 김양,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보거나 듣는 것은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클라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말을 이었다. 마담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방은 넓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클라라는 세부 사항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즉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에게로 향했다. 박 선생님은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잠옷 바지만 입고 있어 그의 등이 드러나 상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 선생님?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불렀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자 클라라는 숨을 참아야 했다. 평소 차분한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가슴과 팔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보였다. 김양, 그는 목소리가 쉰 채로 말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합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저으며 즉시 전문가 모드로 돌아섰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음 몇 분 동안 클라라는 조용히 일하며 박 선생님이 약을 바르고 염증이 더 악화되지 않을 옷을 입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녀 앞에서도 체면을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을 눈치챘다. 박 선생님, 그가 셔츠 소매를 조정하는 동안 부드럽게 말했다. 저에게 고통을 숨기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도와드리기 위해 있는 거지 판단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뚜렷한 놀라움이 비쳤다. 잠시 동안 그의 통제력의 가면이 벗겨졌고 클라라는 그의 진정한 고통의 깊이를 보았다. 어렵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백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든 사람에게 숨겨왔는데 클라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더 견디기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들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클라라가 박 선생님의 옷을 마무리하는 동안 부드러운 천 소리만이 들렸다. 일을 마치고 그녀는 한 발 물러서며 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지금은 어때요? 그는 실험적으로 움직이며 옷의 편안함을 시험해 보았다. 더 낫네요. 그는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을 담아 말했다. 실제로 훨씬 더 나아졌어요.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쁘네요. 박 선생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에 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양고, 김앤미지 고마워요. 옷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해심에도 감사해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미지는 놀랐지만 둘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진 듯했다. 별 말씀을요, 지훈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상황을 살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미지가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지는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꼈다. 박씨, 지훈, 이제는 그녀가 사적으로 그렇게 부르던 그는 그녀 앞에서 더 편안해 보였다. 작업실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직물과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넘어선 대화로 채워졌다. 어느 오후 미지가 새 셔츠의 칼라를 손보던 중 지훈이 무심코 물었다. 미지씨, 딸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수아라고 했죠. 미지는 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기뻤다. 잘 지내요. 새 학년이 기대된다고 해요. 지훈은 진심으로 관심 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기서의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미지는 잠시 망설였다. 저희가 당신을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든다는 건 알지만 자세한 내용까지는 물론 몰라요. 물론이죠. 그가 중얼거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걸 육아와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미지는 살짝 어깨를 으쓱였다. 가끔은요. 하지만 수아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동력이에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미지 씨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에요. 수아가 당신 같은 어머니를 둔 건 행운이죠. 예상치 못한 칭찬에 미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 말 정말 의미 있어요. 날이 지나며 미지는 점점 더 지훈박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재봉사이자 때때로 돌보는 사람을 넘어 일종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삶, 병과의 싸움, 그리고 그로 인한 고립에 대해 더 많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함께 일하던 중 지훈이 미지를 놀라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미지 씨, 수아를 여기로 데려오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저택을 구경시켜주는 거죠. 미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놀라며 바라보았다. 그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공식 초대라고 생각하세요. 주말에 어때요? 저택 구경도 하고 정원에서 소풍도 할 수 있죠. 미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아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여기서의 제 일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거든요. 그럼 결정된 거죠. 지훈은 이상할 정도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 미지는 수아를 박 저택으로 데려왔다. 소녀는 모든 것에 경외감을 느끼며 웅장한 저택의 모든 디테일을 눈에 담으려 했다. 미지의 예상과는 달리 지훈은 그들과 함께 구경을 나섰다. 그는 최근에 만든 세련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그의 상처를 숨기면서도 스타일을 희생하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그래, 네가 유명한 수아구나. 지훈은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내 엄마가 너에 대해 많이 얘기해줬어. 평소 낯을 가리는 수아도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당신을 위한 마법 같은 옷을 만든다고 했어요. 지훈은 살며시 웃으며 미니를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마법이라고? 내 엄마는 확실히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그날은 놀랍도록 즐겁게 흘러갔다.
지훈은 수에게 정원을 보여주고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심지어 그녀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보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물론 민희의 세심한 감독 아래에서. 정원에서의 피크닉 동안 민희는 지훈이 수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참을성이 많고 상냥했으며 소녀의 활기찬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잠시 동안 민희는 지훈이 그의 상태에 무게없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혹은 아직도 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날이 저물고 떠날 시간이 되자 수아는 충동적으로 지훈을 안았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박 선생님. 민희는 지훈의 눈에 비친 놀라움과 그 뒤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보았다. 그는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그녀의 포옹을 받아주었다. 기뻤다, 수아. 언제든지 여기에 오고 싶을 때 환영이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희는 지훈에게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는 본 적 없는 가벼움이 있었다. 고마워, 민희.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상쾌했어. 민희는 미소를 지으며 이 복잡한 남자에게 애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희를 맞아줘서 고마워요, 지훈. 수에게도 저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그날 밤 민희는 수아를 재우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딸을 부양하기 위한 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 수아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은 가끔 슬퍼 보여요.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희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의 공감 능력에 감동했다. 아마도 할 수 있을 거야, 얘야, 아마도. 수아의 방불을 끄면서 민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저택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직물과 디자인을 넘어서는 컷이었다. 이해와 동정, 그리고 아마도 더 깊은 무언가로 엮인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민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와 더 중요한 것은 지훈박의 삶에 더 많은 빛을 가져다 줄 방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오랜만에 민희는 진정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꼈다. 그 후 몇 주는 민희에게 있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수아를 학교에 보내고 박 저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엘리베이터 운영 업무와 작업실에서의 작업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고 박 선생님을 위한 독특한 작품들을 창조했다. 날이 갈수록 민희는 지훈박의 수수께끼 같은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의 몸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짜여진 갑옷이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민희는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박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인상적이군요, 김양. 그의 말에 민희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박 선생님, 죄송해요. 들어오시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가 다가와 민희가 작업하던 직물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매우 부드럽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처리된 특별한 실크였다. 진정한 재능이 있군요. 그는 직물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다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희는 자부심과 또 다른 무언가, 완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강렬한 초록빛 눈빛을 보였다. 민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차 한잔 하러 같이 가실래요? 예상치 못한 초대에 놀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들은 박 선생님의 사무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이 공간은 아늑했고 벽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택 정원에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다. 박 선생님이 차를 따라주는 동안 민지는 그가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여기서 더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양, 그는 그녀를 마주보며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사과드리지만 어떻게 싱글맘이 되셨나요? 민지는 이 개인적인 질문에 당황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복잡한 일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수아의 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그는 변했어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냥 사라져버렸죠. 박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요. 하지만 수아가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그녀의 미소 하나하나, 작은 성취 하나하나 모두 같이 있었죠.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성입니다, 민지. 박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견뎌내다니.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아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하고 싶지 않아 망설였다. 이 멋진 일자리가 있네요. 박 선생님은 차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신선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예요.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민지는 박 선생님이 차가운 전문가의 외면 뒤에 교양 있고 지적인 남자이며 그녀를 놀라게 할 만큼 센스 있는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민지는 그의 눈이 가끔 창밖으로 향하며 바깥 세상을 갈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택을 나가신 게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긴장하며 눈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꽤 오래되었어요. 그는 인정했다. 제 상태가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민지는 그에게 연민의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옷을 입으면 아마도.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맙시다, 김양. 미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한계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지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일에 매진했다. 일상적인 옷들 외에도 그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박 씨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외부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옷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미지가 이 비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방해를 받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작업실을 나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복도에서 그녀는 지은 부인과 우아한 여성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다. 미지는 그 여성이 몇 주 전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부인, 이미 말씀드렸듯이 박 씨는 지금 만나실 수 없습니다. 지은 부인이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성이 외쳤다. 나는 유나리, 그의 파트너입니다. 그가 이렇게 나를 피할 순 없어요. 미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가 조용히 물러나려는 순간 소음에 이끌려 박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윤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성이 돌아서며 박 씨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훈, 드디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우리는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는...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박 씨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응시했다. 미지가 그 시선을 따라가며 박 씨의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가 상처의 일부가 드러난 것을 보았다. 유나의 얼굴은 충격과 혐오로 일그러졌다. 지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박 씨는 마치 따귀를 맞은 듯 뒤로 물러나며 급히 소매를 내렸다. 평소 차분하던 그의 얼굴은 수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미지가 앞으로 나섰다. 박 씨,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했던 그 천 기억하시죠? 작업실에서 준비가 다 됐어요. 지금 바로 해보는 게 어때요? 잠시 동안 박 씨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다 미지의 뜻을 이해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론이지. 유나, 실례하겠습니다. 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돌아서서 미지를 따라 작업실로 돌아갔다. 뒤에는 어리둥절한 유나가 남아있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온 박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평정을 잃었다. 그녀가 봤어. 그는 깨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 숨겨왔는데 미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망설임 끝에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박 씨, 지훈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잘못된 건 없어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일부일 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연약한 눈빛을 지녔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녀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봤어.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무지와 피상성이었어. 너의 상처는 힘과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게 너를 정의하진 않지만 너의 일부야. 그리고 너 지훈박,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오랜 시간 동안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민지를 놀라게 하며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고마워, 민지. 그는 목소리가 감정으로 굵어져 말했다.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민지는 그의 강렬한 눈빛과 손의 온기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진정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그들은 현실로 돌아왔다. 민지는 급히 일어나 작업대로 돌아갔고 지훈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마담 지은이 작업실에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씨 두랑 부인이 떠났어요. 그녀는 다른 날의 사업 논의를 위해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제된 표정으로 돌아갔다. 고마워요, 마담 지은. 다음에 그녀가 오면 제 일정이 비어있도록 해주세요. 집사가 나가자 지훈은 민지를 향해 돌아섰다. 민지 양, 우리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다시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묻어났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케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최근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동안 그들이 나눈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 뭔가 변했고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들이 나란히 작업하는 동안 민지는 새로운 결의를 느꼈다. 그녀는 지훈박이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사랑과 받아들임을 받을 만한 남자로. 이자벨 두랑과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민지와 지훈 사이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상호작용에는 새로운 친밀감이 있었고 말 이상의 상호 이해가 있었다. 민지는 새로운 결의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가 시작한 비밀 프로젝트, 지훈이 외부 세계를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의상은 그녀의 자유시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새로운 재료를 실험하며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작업실에서 일하던 민지는 지훈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다. 좋은 아침이야, 민지.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해하지 않길 바라.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비밀 스케치를 덮었다. 전혀요, 박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며 거의 긴장한 듯 보였다. 사실 너에게 초대를 하고 싶어.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니? 너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 민지의 심장이 뛰었다. 저녁 식사? 지훈과? 저 영광일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생각해봤어. 지훈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네가 동의한다면 마담 지은이 수아를 맨션에서 돌봐줄 거야. 내 딸이 여기서 더 탐험하는 걸 좋아할 거야. 민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훈의 배려에 감동받았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고마워요. 분명히 소아도 기뻐할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고 그 진심 어린 미소는 민지가 자주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눈을 빛나게 했다. 좋아요. 그럼 오후 7시에 만나자고요. 지훈이 떠난 후 민지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왜 공식적인 저녁 식사일까? 하루가 기대감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지가 마침내 학교에서 수아를 데리러 가고 저녁 계획을 설명하자 소녀는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우리 큰 집에 다시 가는 거예요. 정원에서 또 놀 수 있나요? 민지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그래, 얘야. 그리고 마담 지은이 너를 돌봐줄 거야. 엄마는 미스터 파크와 저녁 식사를 하러 갈 거야. 소아는 잠시 멈춰서서 어린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미스터 파크를 좋아하시죠? 그 질문에 민지는 깜짝 놀랐다. 그래, 얘야.
그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상사야. 소아는 고개를 저으며 납득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엄마. 엄마는 동화 속에서처럼 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에 대해 말할 때 눈이 빛나요. 민지는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뻔했나? 소아, 이건 복잡해. 미스터 파크와 나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지금은요. 소아는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들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마담 지은은 따뜻한 미소로 소아를 맞이하며 재미있는 밤을 약속했다. 민지는 손님 방으로 안내되어 준비를 했다. 놀랍게도 아름다운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송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다. 민지,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 밤에 이걸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지훈 심장이 뛰는 가운데 민지는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드레스는 마치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자신감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오후 7시 정각, 민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치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는 기분이 들었다. 지호는 계단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지가 디자인한 것 중 하나임을 알아차리며 그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호는 민지를 강렬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심장이 뛰게 만들었다. 민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군요. 고마워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드레스가 정말 예뻐요. 드레스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할 뿐이에요. 지호는 팔을 내밀며 말했다. 가시죠? 그는 그녀를 초가 켜진 개인 식당으로 안내했고 저택 정원에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은 두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고 고급스러운 도자기와 은제식기가 놓여 있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그들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지 김은 평소 업무 맥락을 벗어난 알렉세이 박의 존재가 얼마나 편안한지 스스로 놀랐습니다. 디저트를 마친 후에야 알렉세이는 마침내 자신이 초대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민지,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소수만이 알고 있는 일이죠. 민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알렉세이? 그는 용기를 내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상태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드문 질환으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민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치명적이라고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알렉세이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와 싸워왔어요. 최고의 의사들, 실험적인 치료들, 하지만 최근에 치료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알렉세이, 그런데 왜 저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민지.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를 믿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도움이요? 어떻게요? 알렉세이는 그 치료가 매우 실험적이고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해외의 전문 클리닉으로 가서 몇 주 동안 머물러야 했고 민지가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옷 만드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동반 때문이에요. 당신의 힘 때문이에요. 당신은 저를 평범하게 인간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고 알렉세이가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에 압도당했습니다. 알렉세이, 저 영광이에요. 하지만 수아도 물론 함께 갈 수 있어요. 알렉세이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할게요. 개인 교사, 숙소. 그녀는 교육면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예요. 민지의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큰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취약함과 희망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렉세이, 우리 함께 갈게요. 알렉세이의 얼굴에서 안도와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이게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그 순간 촛불, 빛 아래 앉아 알렉세이의 손을 잡고 있던 민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의 시작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불확실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가능성과 약속으로 가득 찬 채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목소리가 위험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과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들이 마주할 도전들이 단순히 그녀의 재봉사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의 강함과 알렉세이의 대한 감정의 깊이를 시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와의 저녁 식사 이후 몇 주 동안 민지에게는 정신없는 활동의 소용돌이가 펼쳐졌습니다. 국제여행을 준비하는 것, 특히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거대한 과제임이 드러났습니다. 민지 칠라라는 저택에서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자신과 수아를 위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며 6살짜리 딸에게 상황을 이해시킬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보몬트 씨가 나아지도록 도와주러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밤 민지가 수아를 침대에 눕히며 이야기할 때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얘야. 박 씨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어.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박 씨는 괜찮아질까요? 그 질문에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겁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야지. 사랑스러운 딸아.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거야. 저는 박 씨가 좋아요. 수아는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가 엄마를 웃게 해요. 민지는 어두운 방이 자신의 반응을 숨겨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자 내 사랑. 그녀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저택에서는 작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민지는 작업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여행과 치료 중에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훈 박 알렉세이를 위한 옷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작업 중 한 번은 지훈이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지,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요. 호기심이 생긴 민지는 그를 따라 그의 개인 사무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훈은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제 치료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입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의료 프로토콜, 위험 요소, 가능한 부작용. 당신이 정확히 어떤 일에 뛰어들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민지는 지훈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신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를 흡수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치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지훈,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 위험은 상당히 크죠. 알아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이게 제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미래를 위한...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지는 그의 뺨에 미묘한 붉은 기가 도는 것을 보았는데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요? 그녀는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미래. 민지의 심장은 그의 강렬한 눈빛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 가능성에 대한 침묵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빛나게 하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당신의 힘이 내게 용기를 줘요.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작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지훈을 위한 옷 외에도 그녀는 여행 중 마주할 기후와 상황에 적합한 자신과 수아를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지훈을 위한 코트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지은, 마담 지은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김두보아, 양. 집사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항상 점잖은 마담 지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다. 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마담 지은이 조금 어색해 보이기 시작하며 말했다. 박 선생님을 위해 해주시는 일에 대해요. 저는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그분이 이렇게 생기 있게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클라라는 집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다. 저는 그저 그분을 도우려는 것뿐이에요, 마담 지은. 그분은 행복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마담 지은이 잠시 클라라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김양, 클라라, 경고해 드려야겠어요. 박 선생님의 세계는 복잡해요. 그분과 당신의 가까운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클라라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말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심하세요. 마담 지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를 믿으셔도 돼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집사장은 클라라를 더 많은 질문과 함께 남겨두고 떠났다.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차올랐다. 클라라는 알렉세이의 불안이 작은 제스처와 걱정스러운 눈빛에 반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 전날 밤, 알렉세이는 클라라와 수아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테이블은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고 요리사는 수아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다. 식사 중 클라라는 알렉세이가 수아와 어떻게 교류하는지 부드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수아의 끝없는 질문들에 대해 여행과 그들이 방문할 나라에 대해 인내심 있게 대답했다. 박 선생님, 수아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꼭 나아지실 거죠? 엄마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클라라는 목이 메이는 듯한 감정을 느꼈고 알렉세이는 수아를 놀라움과 애정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아야,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혔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지기로 약속할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와 네 엄마를 돌볼 거라고 약속할게. 클라라는 알렉세이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는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으며 디저트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 나중에 수아가 마담 지은에게 침대로 데려가진 후 클라라와 알렉세이는 발코니에 남아 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클라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에게 해주신 말씀에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알렉세이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정원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말을 진심으로 했어. 클라라, 너희 둘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 삶을 바꿔놨어.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고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클라라는 공기 중의 전기를 느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클라라, 알렉세이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우리의 업무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네가 알아주길 바라... 그는 용기를 모으며 말을 멈췄다. 클라라는 숨을 죽이며 몸 전체가 기대감으로 긴장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어. 알렉세이가 마침내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친절함, 내 강인함, 내 포용력, 너는 내가 내 병을 넘어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줬어. 사랑받을 수 있다고. 클라라는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알렉세이, 그녀가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잠시 동안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은 말들이 둘 사이를 떠다녔다. 그렇게 천천히 지훈이 몸을 숙이며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과 부드럽고 다정한 키스를 나누었다. 둘이 떨어졌을 때 민지는 지훈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빛을 보았다. 희망, 사랑,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 내일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거야.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다. 함께라면 그녀가 말했다.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출발 당일 아침은 흐리고 쌀쌀했고 마치 서울의 하늘이 그들을 보내는 것을 망설이는 듯했다. 민지는 일찍 일어났고 배는 불안과 기대감으로 꽉 막혀 있었다. 마지막 짐을 챙기면서 그녀는
어젯밤 지훈과 나눈 키스와 별 아래서 주고받은 사랑의 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행에 들떠있는 수아는 작은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비행기, 그들이 가게 될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할 일들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엄마, 우리가 돌아오면 박 씨의 큰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수아가 기대에 부풀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민지는 질문에 당황하며 망설였다. 잘 모르겠단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알겠니? 그들이 박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신없이 분주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직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짐과 서류를 나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지훈이 있었고 그는 지은 부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민지와 수아를 본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들.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의 대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 수아는 처음에 수줍음을 잊은 채 그를 향해 달려가 안겼다. 네 박씨, 우리 구름 위를 날아요. 지훈은 웃었고 민지는 최근 들어 더 자주 듣게 된 그 소리를 알아챘다. 그래 꼬마야. 그리고 우리가 도착하면 볼 것도 배울 것도 정말 많을 거야. 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훈이 수아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녹여버렸다. 공항까지의 여정은 호화로운 리무진으로 이루어졌고 수아는 창문에 코를 박고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에 매료되어 있었다. 민지와 지훈은 나란히 앉아 그들 사이에 손을 은밀하게 맞잡고 있었다. 긴장되니?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우리에게는 큰 변화니까요. 알아. 그가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살짝 눌러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야.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함께 맞닥뜨릴 거야. 사설 공항에는 전용 제트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아는 반짝이는 비행기를 보고 입을 벌렸다. 이거 다 우리 거야, 엄마.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민지는 웃었다. 그래, 얘야. 박 씨가 정말 너그럽게 대접해 주셨지. 탑승하면서 민지는 지훈의 어깨에 흐르는 긴장감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깊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 위로 올라가 수아가 편안한 좌석에서 잠든 후 민지와 지훈은 비로소 단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진짜 기분이 어때? 클라라가 그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다. 알렉세이는 잠시 자신감의 가면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무서워. 그는 고백했다. 희망적이지만 무서워. 만약 이게 안 된다면 클라라? 만약 내가 너와 수에게 거짓 희망을 준 거라면? 클라라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알렉세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잠재적인 치료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네가 누구인지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야. 알렉세이의 눈에는 흐르지 않은 눈물이 가득 찼다. 나는 너희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는 속삭였다. 아니, 넌 자격이 있어. 클라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넌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대화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가능성에 대해 꿈꾸며 시간을 보냈다. 클라라는 알렉세이에게 그녀가 비밀리에 작업해온 특별한 프로젝트를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알렉세이가 치료 결과에 상관없이 외부 세계를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아하고 보호적인 의상이었다.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했을 때 화려한 색깔의 하늘의 해가 지고 있었다. 클라라는 수아를 부드럽게 깨웠고 함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내렸다. 그들을 맞이할 차가 클리닉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이동하는 동안 클라라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현대와 고전이 혼합된 매혹적인 풍경은 파리와는 너무나 달랐다. 클리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잘 가꿔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이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박씨, 하인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환영합니다. 저는 민재 박사입니다.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렉세이는 의사의 손을 잡고 긴장한 자세를 취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분은 김민지 씨와 그녀의 딸 수아입니다.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클라라는 알렉세이가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민재 박사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클리닉 옆에 있는 단지에 여러분을 위한 숙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안내되는 동안 클라라는 클리닉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 중 몇 명이 알렉세이가 누구인지 알고 그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클라라와 수아를 위한 방은 넓고 편안했으며 클리닉 정원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었다. 알렉세이는 그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설비된 전문 의료실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리를 잡은 후 그들은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여행으로 지친 수아는 식사 후 곧 잠이 들었다. 클라라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알렉세이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채 발코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일 클라라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예비 검사를 시작할 거야. 클라라는 그의 팔을 감싸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네가 가는 길마다 함께할 거야. 알렉세이는 그녀를 돌아보며 달빛 아래에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클라라,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줬으면 해.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와 수아는 내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야. 너희는 내게 싸우고 더 나은 미래를 믿을 이유를 주었어. 클라라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오 알렉세이, 그녀는 속삭였다. 너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사랑. 너무나 많은 사랑. 그들은 부드럽게 입맞춤을 나누며 그 키스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둘이 떨어졌을 때 지우는 민지의 얼굴을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가 말했다. 하루하루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기운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함께 그녀가 동의했다. 언제나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민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일은 도전적인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지만 그녀는 사랑과 용기로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도 건너편 지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민지와 수아와 함께하는 미래. 그의 상태가 그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 미래. 클리닉에 도착한 후 며칠은 민지, 지훈, 그리고 수에게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고 지훈은 일련의 검사와 테스트를 받는 동안 민지는 그를 지원하고 수아를 돌보는 시간을 나누었다. 곧 일상이 자리를 잡았다. 민지는 해가 뜰 때 일어나 지훈이 고용한 가정교사와 수아의 수업을 준비한 후 의료동으로 향해 지훈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특수 제작된 옷을 입히고 힘든 순간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며 치료 과정을 함께했다. 어느 날 아침 특히 중요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민지는 지훈이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을 알아차렸다. 무엇이 걱정되니?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병원 침대 옆에 앉았다. 지훈은 대답하기 전 망설였다. 만약 이게 효과가 없다면, 민지? 내가 너와 수아를 여기로 데려온 게 헛된 일이라면? 민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엮었다. 지훈, 나를 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그녀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계속했다. 우리는 단지 치료 가능성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우리는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고 싶어서 온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희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가 속삭였다. 아니, 받을 자격이 있어. 민지가 대답하며 그를 부드럽게 키스했다.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민재 박사가 두꺼운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둡지는 않았다. 박씨, 김양, 그가 인사했다. 예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지는 지훈이 자신의 손을 더 세게 쥐는 것을 느꼈다. 결과가 어때요, 박사님? 지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 박사는 서류를 펼치며 문서를 훑어보았다.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박 씨의 상태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실험적 치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지는 몸 전체에 안도의 물결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옆에서 지훈이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박사가 계속했다. 치료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라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지지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박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박 씨, 당신이 이렇게 강력한 지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치료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치료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의사는 그들이 정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혼자 남겨두었다. 클라라는 알렉세이를 유심히 관찰하며 그의 얼굴에 섞인 다양한 감정을 알아챘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알렉세이는 그녀를 돌아보며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생각해보니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너와 수아와 함께할 미래. 클라라는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 미래를 가질 거야, 알렉세이. 함께. 그날 오후 클라라가 수에게 소식을 전하자 소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박 아저씨가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클라라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길 바라, 얘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박 아저씨를 끝까지 지지해줘야 해. 수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방을 밝게 해줄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박 아저씨가 정말 좋아할 거야. 클라라는 딸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하며 대답했다.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며 알렉세이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운이 나고 낙관적인 날도 있었지만 통증과 부작용으로 지치고 낙담하는 날도 있었다. 클라라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위로와 격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위한 특별한 옷을 만들며 치료 중인 그의 몸에 변화하는 필요에 맞춰 옷을 수정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치료를 받은 후 클라라는 알렉세이가 병실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어떻게 느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알렉세이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기댔다. 피곤해. 하지만 희망적이야. 클라라, 이 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사랑하고 너와 수아가 원하는 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클라라는 그를 부드럽게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알렉세이, 너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남자야. 내 힘, 내 용기, 내 사랑. 그게 우리가 항상 원했던 거야.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과 꿈이 담긴 키스를 나눴다.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나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렉세이의 상처는 더 빨리 아물었고 그의 기운도 점차 나아졌다. 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클라라는 알렉세이를 돌보고 특별한 옷을 만들고 수아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일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정교사의 수업을 좋아했고 클리닉 정원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내며 항상 알렉세이에게 들려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클라라가 작은 임시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수아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 박 선생님을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수아는 정원에서 주운 조개와 색깔 돌로 만든 목걸이를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클라라는 딸의 작품을 감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사랑스러운 딸아. 그분이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들은 함께 선물을 가지고 치료 세션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알렉세이에게 갔습니다. 알렉세이는 수아를 보며 눈이 반짝였고 그녀가 목걸이의 각 부분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세요, 이 분홍색 조개는 사랑을 의미해요. 수아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돌은 치유를 의미해요. 그리고 모두 함께 원을 이루는데 우리 쇠처럼요. 알렉세이는 선물에 감동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걸고 수아를 다정하게 안았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는 감정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라라는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클라라와 알렉세이는 클리닉 정원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클라라, 알렉세이는 부드럽게 말하며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클라라는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알렉세이?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양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특별했어. 모든 어려움과 고통,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건 모두 너와 수아 덕분이야. 클라라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알렉세이. 우리 앞에 아직 긴 길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 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라라 김, 나와 결혼해 주겠니? 클라라는 잠시 말을 잃었고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렉세이, 1000번이라도 그래. 그들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며 주변 세상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알렉세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것이었어. 그는 부드럽게 설명하며 클라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 반지가 아들을 빛나게 해줄 특별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클라라, 너야말로 그 빛이야. 클라라는 반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사랑해, 알렉세이. 너와 수아는 내 전부야. 클라라와 알렉세이의 약혼 소식은 클리닉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치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축하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알렉세이가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복도를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아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알렉세이의 치료가 계속되며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안 그들은 조심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클라라가 특히 힘든 치료 세션 후 알렉세이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도와주던 중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세이,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팔을 만졌습니다. 보세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던 알렉세이는 입을 벌렸습니다. 이전에는 병변으로 덮여있던 피부의 일부가 이제는 건강하게 치유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렉세이가 말을 시작하며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진전이야.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박 박사를 불렀습니다. 미나제 박사는 즉시 지훈 박을 꼼꼼히 검사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박 씨. 당신의 몸이 치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은 더 활기차 보였고 치료 세션을 새로운 결의로 맞이했다. 한편 민지는 작업에 몰두하며 지훈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의 몸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리는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했다. 어느 날 오후 임시로 마련한 작업실에서 일하던 민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게 놀랐다. 수아가 다른 환자의 딸로 보이는 소녀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엄마, 수아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이쪽은 제 새 친구 유리예요. 제가 엄마의 디자인을 보여줘도 될까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수아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물론이지, 얘야. 유리가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렇지? 유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김부인. 수아가 말했어요. 부인이 마법 같은 옷을 만든다고요. 민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정확히 마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요. 두 소녀가 민지의 스케치를 살펴보며 색상과 패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민지는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서로뿐만 아니라 비슷한 여정을 겪고 있는 클리닉의 다른 사람들과도. 그날 밤 수아를 재운 후 민지는 지훈이 방 베란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여전히 목에는 수아가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무세훈 생각해. 민지는 부드럽게 물으며 뒤에서 그를 안았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기댔다. 당신과 수아를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 알다시피 몇 년 동안 나는 고립되어 살았어. 평범한 삶, 가족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지.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는 내가 만난 가장 놀라운 여성과 약혼했고 멋진 소녀의 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어. 그리고 오랜만에 진정으로 건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 민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아, 지훈.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집, 완전한 가족. 그들은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순간을 함께했다.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며 몇 달이 흘렀다. 지훈의 치료는 느리지만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의 피부는 눈에 띄게 나아지는 징후를 보였고 에너지도 점차 증가했다. 민지는 지훈을 돌보고 특별한 옷을 만들고 수아의 엄마 역할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을 피웠다. 과외 선생님과의 수업도 잘 진행되었고 클리닉에 다른 아이들과도 여러 친구를 사귀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수아는 민지와 지훈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을 했다. 언제 결혼할 거예요? 그녀는 순진하게 둘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민지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실제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이 시작하며 테이블 위에서 민지의 손을 잡았다. 어때 여보? 여기 치료가 끝나면 어때요?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작고 소박하게 할 수 있겠지. 아마도 여기 클리닉에서 우리의 확장된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수아는 기쁨에 박수를 쳤다. 제가 신부 들러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 사랑. 지훈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특별한 들러리 없이는 결혼할 수 없죠. 그들이 결혼식 계획을 활기차게 논의하는 동안 민지는 행복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이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지는 지훈을 위한 옷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웨딩드레스와 수아의 들러리 드레스 디자인을 구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게 했다. 어느 날 민지가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재 박사가 깜짝 방문했다. 김양, 그가 미소를 지으며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식인가요, 박사님? 박 씨의 최근 검사 결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런 속도로 진행된다면 몇 달 안에 집중치료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잃었고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그것은 정말 멋진 소식이에요, 박사님. 지훈은 이미 알고 있나요? 민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금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가 제게 직접 당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와 다시 만날 시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민지는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가 떠나자마자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지, 그가 속삭였다. 정말 일어나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민지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그를 꽉 안았다. 그래, 내 사랑. 너는 나아지고 있어. 우리는 항상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소식의 현실이 스며들도록 했다. 마침내 지훈이 살짝 물러나며 민지의 눈을 바라보며 숨을 죽일 정도로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지, 그는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전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평범한 미래 가족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했어. 하지만 그때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왔어. 너의 친절함, 강인함,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너와 유리가 내게 싸울 이유, 더 나은 미래를 믿을 이유를 주었어. 민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지훈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너를 사랑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해. 그리고 이제 이 소식과 함께 민지, 나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 우리가 함께할 삶, 가족으로서의 삶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아, 지훈,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와 함께 그 삶을 만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눴고 그 키스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지훈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병원에서 결혼하는 건 어때? 그가 물었다. 여기서 우리 가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작고 아늑한 결혼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완벽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더 큰 리셉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오후 내내 계획을 세우며 함께 미래를 꿈꾸며 보냈다. 미지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미지는 수아를 침대에 눕히면서 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럼 아빠 지훈이는 나아질 거야? 수아는 희망으로 빛나는 눈으로 물었다. 미지는 미소를 지으며 수아가 지훈을 아빠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다시 한번 놀라워했다. 그래, 얘야. 그는 매일 더 나아지고 있어. 그리고 있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클리닉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야. 수아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다. 나도 계획하는 거 도와도 돼? 엄마 제발? 물론이지 우리 딸. 미지는 웃으며 딸의 임에 입맞춤을 했다. 너 없이는 할 수 없을 거야. 수아의 방불을 끄면서 미지는 감사의 물결에 휩싸였다. 여정은 길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모든 도전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 그녀는 작은 가족을 위해 삶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다리기 힘들었다.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미지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결혼 준비와 그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일은 물론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함께라면 그녀와 지훈 그리고 수아 그들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다. 지훈의 치료, 세션 결혼 준비, 그리고 수아의 일상적인 돌봄 사이에서 미지는 숨 쉴 틈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임시로 마련한 작업실에서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던 미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수아의 친구 유리가 서성거리며 불안해 보였다. 김 선생님, 소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지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천을 내려놓았다. 물론이지 유리,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유리는 방으로 들어와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게 우리 엄마도 박 선생님처럼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엄마를 위한 특별한 옷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진의 마음은 소녀의 부탁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유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얘야, 네 엄마를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일 거야. 우리가 함께 엄마랑 이야기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어때? 유리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고마워요, 김 선생님. 그날 오후 미지는 유리의 엄마인 한나라는 상냥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지훈과 비슷한 상태를 겪고 있었다. 한나의 특별한 필요를 논의하면서 미지는 마음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그녀가 지훈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을 때 그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미진,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미지는 가능성에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면 지훈 씨 같은 의학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옷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패션과 기능성을 결합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겪고 있든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야. 지훈은 그녀를 꽉 안았다. 내 사랑 정말 멋진 생각이야. 그리고 저는 모든 면에서 그녀를 지원하고 싶어요. 사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잠깐 멈추었다가 이걸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제 자원과 인맥을 활용해 대규모로 실현시킬 수 있을 거예요. 클라라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알렉세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준비와 알렉세이의 치료 세션 사이에서 클라라는 클리닉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다. 각 작품은 개인의 특정한 필요에 맞게 세심하게 맞춤 제작되었고
편안함, 기능성,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했다. 이 작업은 클랄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깨어있어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다양한 직물로 실험했다. 알렉세이는 무조건적으로 그녀를 지원하며 종종 함께 깨어있으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어느 날 밤 둘이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을 때 소피가 조용히 들어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엄마,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클라라와 알렉세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소피가 직접 알렉세이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왜 그래 얘야? 알렉세이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는 다가와 알렉세이의 무릎에 올라탔다. 꿈을 꾸었어요. 우리 모두 파리에 있는 큰 집에 있었고 엄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예쁜 옷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건강하고 행복하셨어요. 클라라와 알렉세이는 감동에 찬 눈길을 교환했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야, 얘야. 클라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알렉세이가 소피를 안으며 덧붙였다. 그건 우리의 미래야. 결혼식이 다가오는 날들 동안 클리닉은 발칵 뒤집혔다. 환자들, 의사들, 직원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릴리의 어머니인 마리는 클리닉 정원의 꽃으로 클라라의 부케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타카시 박사는 자신이 공증인 자격이 있어 결혼식을 주관할 수 있다고 밝히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결혼식 전날 밤 클라라는 방에서 드레스의 마지막 수정을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파리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날아온 마담 르페브르였다. 미스 두부아, 클라라. 그녀는 약간 어색해 보이며 말을 시작했다.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보몽 가족의 전통이에요. 그녀는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클라라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섬세한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보몽 씨의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마담 르페브르가 설명했다. 그녀는 항상 이 목걸이가 아들의 삶에 빛을 되찾아줄 여성이 착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클라라,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해냈어요. 클라라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마담 르페브르, 이건 정말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